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국내 축구 팬들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차기 감독으로 바라는 인물이자 네덜란드의 레전드 수비수로 평가받는 지오바니 반 프론코스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지오바니 반 프론코스트는 인도네시아계 네덜란드 선수로 주로 레프트백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는 미드필드 전지역과 심지어 센터백까지 소화가 가능한 멀티플레이어였습니다.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수양면을 모두 커버했으며 한동안 수미로도 오랜 기간 뛰었던 만큼 뛰어난 패싱력도 지녔었는데요. 또한 킥력도 강력하여 이따금씩 나오는 그의 중거리 슈팅은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한편에선 지능적으로도 뛰어나 경기 흐름을 잘 읽고 기민한 플레이를 펼칠 줄 아는 명석한 선수란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반 프론코스트는 페이노르트 유소년팀에서 성장하여 이곳에서 프로 데뷔까지 성공했습니다. 당시엔 측면 미드필더와 수미로 뛰며 헬릭, 라르손, 로날드 쿠만과 함께 팀의 주축으로 인정받았었는데요. 공격 포인트도 꾸준히 쌓아나가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덕에 1996년 20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히딩크 감독에 의해 네덜란드 대표팀에 자출되며 대표팀 데뷔까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듯 어린 나이에 오렌지 군단에서 데뷔까지 할 정도로 재능을 인정받은 그는 이후에 페이노르트의 약진에 크게 기여했지만 팀은 계속해서 PSV와 아약스란 벽에 가로막혀 리그 우승을 번번이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라르손을 포함한 주축 선수들이 하나둘씩 팀을 떠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반 프론코스트도 이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연령별 대표팀 시절 은사인 아드보카트가 신인 감독으로 내정된 스코틀랜드의 레인저스로 이적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재능과 사용법을 알고 있었던 아드보카트 감독은 반 프론코스트를 수미에서 한층 올린 중미로도 기용하며 기가 막히게 그를 잘 활용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드보카트의 황태자라고 불리며 첫 시즌에만 리그 35경기 8골 8도매하는 엄청난 스탯을 쌓게 되죠. 팀이 라이벌 셀틱을 제치고 도메스틱 트래블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당시 반 프론코스트가 대표팀에선 수미 중미가 아닌 주전 레프트백으로 활약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속팀에서는 미드필더, 대표팀에서는 수비수로 뛰는 신기한 상황이었는데요. 이후에 진행된 유로 2000 대회에서도 주전 레프트백으로 뛰며 네덜란드의 4강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듯 반 프론코스트가 대표팀과 소속팀에서 두각을 나타내자 빅클럽들이 그에게 무수한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1년 그는 엠마누엘 프티의 대치자를 구하던 벵고 감독의 눈에 띄어 하나 약 130억 원에 아스날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프티의 대치자로 영입되었다는 것만 봐도 당시의 반 프론코스트의 기량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벵고 감독은 그가 레프트백으로서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자리보다는 비에이라의 파트너로 뛰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곧바로 비에이라의 파트너로 기용되어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게 되죠. 그런데 2월 초 플럼과의 경기에서 심각한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새 시즌에 들어서도 장기간 팀을 이탈해 있어야 했는데요. 그 사이에 질베르투 실바가 영입되며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 버린 그는 레프트백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벵고 감독이 애슐리 콜을 키우는데 더욱 집중하게 되면서 어느샌가 스쿼드에서 백업 멤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03년 그는 기회를 찾아 동양의 감독 레이카르트가 이끌고 있는 바르셀로나로 임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바르셀로나는 슈퍼스타들이 질비했던 팀으로 당연히 그가 주로 뛰던 중원 지역의 주전 경쟁도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반 프론코스트는 레프트백 자리로 포지션을 옮겨 완전히 정착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포지션에서 빠르게 폼을 되찾고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레이카르트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게 바르셀로나로 완전 이적하게 되죠. 자, 오랜만에 최고의 컨디션으로 시즌을 마무리한 그는 지난 대회에 이어 유로 2004 대회에도 주전 멤버로 나설 수 있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대표팀의 감독은 은사 딕 아드보카트였는데요. 그의 무한한 신뢰 속에서 반 프론코스트는 네덜란드의 준결승 진출에 기여하게 되지만 준결승에서 대회 개최국인 포르투갈에게 패배하며 아쉽게 결승 진출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대회를 통해 유럽 정상급 측면 수비수에 도달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게 되죠. 이후에 반 프론코스트는 바르셀로나로 돌아와 팀의 라리가 우승에 기여했고 05-06 시즌엔 챔피언스리그 무패 우승에도 일조하는 등 바르셀로나의 역사적인 순간에 주역이 되어 커리어 하이 시기를 보냈습니다. 공격력에 비해 아쉽다고 평가되던 수비력도 완전히 보완해내며 레프트백 자리에서 최고의 기량을 뽐냈는데요. 그렇게 그는 호기롭게 2006 독일 월드컵에 나서게 되지만 지난 유로 대회에서 패배를 안긴 포르투갈에게 또다시 패배를 당하며 16강에서 일찍이 짐을 싸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의 경기는 훗날 뉘른베르크 전투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과격하고 치열했습니다.
이 경기에서만 16장의 옐로우카드와 역대 월드컵 사상 최다 퇴장인 4명의 퇴장자가 나왔었는데요. 반 프론코스트도 퇴장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경기에서 연이은 도발과 반칙으로 포르투갈 선수들을 계속해서 자극했었습니다. 결국 후반 추가 시간에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고 만 것이었죠. 재밌게도 그보다 먼저 바르셀로나의 동료 데쿠도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었기 때문에 두 선수가 나란히 앉아 경기를 관람하는 우픈 장면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함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맛본 동료들이 이날 난투극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이 참 씁쓸했는데요. 자, 시간이 지나 어느덧 30대를 넘긴 그는 바르셀로나와 계약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지만 페이노르트의 복귀 관련 특별 조항으로 2007년 바르셀로나와 계약을 해지한 뒤 고향팀 페이노르트로 복귀했습니다. 반 프론코스트는 이적해오자마자 팀의 주장으로 선임되었고 레프트백 자리부터 중원까지 모두 소화하는 만능 멀티 자원의 면모를 보였는데요. 리그에서만 32경기 7골 5도움이라는 엄청난 개인 스탯을 거두었으며 주장으로선 해당 시즌 팀의 컵대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여담으로 당시 페이노르트의 반 프론코스트 영입과 함께 이천수 선수가 영입되었었는데 국내 팬들에 의하면 이천수 선수 때문에 경기를 봤다가 반 프론코스트의 클래스만 실컷 감상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반 프론코스트는 꾸준한 활약으로 유로 2008 대회에도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8강에서 빠르게 탈락하고 말았고 이 대회를 끝으로 주장 반드사르가 대표팀을 은퇴하면서 반 프론코스트가 주장직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자, 시간은 흘러 2010년 반 프론코스트는 090 시즌을 끝으로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커리어 마지막 대회인 2010 남아공 월드컵에 나서게 되는데요. 당시 오렌지 군단은 높은 포텐을 지닌 어린 선수들이 대부분 스타 플레이어로 성장하여 유럽 예선을 포함한 월드컵 조별리그를 전승으로 통과하는 호성적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월드컵 우승까지 넘보일 수 있는 팀으로 평가되고 있었죠. 반 프론코스트의 경우엔 전성기 시절에 비하면 내림세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기량이 무르익고 기민해져 네덜란드의 견고한 수비에 일조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았었습니다. 이렇듯 그의 노익장과 리더십에 힘입어 네덜란드는 토너먼트에 들어와서도 승승장구에 나갔습니다. 반 프론코스트는 토너먼트 준결승 상대인 우루과이를 상대로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중거리 원더골이자 인생골을 터뜨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치열한 공방 끝에 네덜란드가 우루과이를 제압해내며 결승 진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결승전에서는 무적함 대 스페인에게 패배하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렌지 군단은 오랜만에 값진 결과를 내며 완벽한 부활을 알렸는데요. 특히 팀을 한데 모은 주장 반 프론코스트에게 많은 찬사가 쏟아졌고 이후에 그는 페이노르트의 홈구장에서 은퇴식을 치르며 팬들의 박수 속에서 커리어를 마감했습니다. 반 프론코스트는 은퇴하자마자 지도자의 길로 들어서며 페이노르트의 수석 코치로 활동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페이노르트의 감독으로 부임하여 본격적인 감독 커리어를 시작했는데요. 각종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역량을 인정받은 그는 이후에 중국 무대를 거쳐 제라드의 후임으로 레인저스의 감독으로 부임하며 스코티시컵 우승, 유로파리그 준우승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비록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의 부진으로 결국 경질되고 말았지만 아직까지는 반 프론코스트가 감독으로서 가진 역량과 포텐은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데요. 추후에 대한민국 대표팀의 감독직으로 오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